2022년 제 20대 대통령을 뽑은 이번 선거는 앞으로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 우리나라 국운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좀 꽤 정리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뽑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있었던 우리가 상식선에서 또는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무너졌다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2030 세대입니다. 이제 2030. 뭐 이 디테일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가 잘못한 부분, 뭐 그래도 이준석 때문에 뭐 좀 괜찮았던 부분, 공과를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는데 일단은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 2030 세대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걸 보면은 지금까지는 2030 세대는 민주당 쪽이 그냥 우세였습니다. 민주당이 누가 나오든 총선이 됐든 대선이 됐든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 오는 거죠. 젊은 층은 진보, 그다음에 이제 중장년으로 갈수록 보수. 뭐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그런 현상이 있을 텐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그 구도가 깨졌다. 비록 그 2030 세대의 남자, 여자 이렇게 남녀 이 젠더를 갈라치기 한 그 잘못이 이준석에게 있기 때문에 그 잘못의 공과는 물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이제 그걸 떠나서 그냥 큰 덩어리로 본다면 적어도 2030이 지금까지는 좌파 쪽에 진보 쪽에 민주 쪽에 이렇게 쏠려 있다는 그런 기정관념이 있었는데 아니다 이제. 철저하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것이 스윙보터 역할을 한다. 뭐든지 자기들에게 가장 적합한 자기네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후보가 나오면 그것이 보수당이 됐든 진보당이 됐든 윤석열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심상정이 됐든 구별 안 한다. 이제 그래서 이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이제 지금 10대들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로 편입이 돼 오더라도 그런 현상은 더 확산되고 심화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서울입니다. 서울. 네, 서울입니다. 예, 보수당이 지금까지 7전 6패.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강세를 보여왔어요. 서울시장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의 득표율을 봐도 그렇고 뭐 구청장들 선거를 봐도 그렇고 국회의원을 봐도 그렇고 서울만큼은 아무튼 민주당이 전신의 정당들이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7전 6패 할 말 다 했죠. 1987년에 대통령 선거가 직접 이제 선거로 바뀌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 때를 제외하고는 다 서울은 졌습니다. 그냥 박근혜 대통령 때도 서울은 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이 서울을 이겼습니다. 4.8%포인트, 5%포인트로 이겼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적인 어떤 풍향을 봤을 때 매우 중요한 그런 지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흔들림 없이 계속돼 온 그 뭐 징크스라고 할까요?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면 변함없는 상수 그것 중에 민주당이 서울에서 져놓고 대선 승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 이번에 딱 증명이 되는 겁니다. 또 한 번 그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뭐 자영업자들 얘기도 나오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 앞장서 가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300만 원씩 쫙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에서도 윤석열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들은 이제 그대로 있는 거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 하시는 분들 뭐 음식점 하시는 분들 뭐 노래방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게임 뭐 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 뭐 지금 집권당이 주는 돈은 받지만 그러나 윤석열이 되면은 50조를 푼다잖아. 꼭 그렇게 마음을 잡수셨기 때문에 윤석열한테 표를 더 줬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그분들이 더 앞날을 내다보고 냉철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지 뭐 300만 원 우선 돈이 말을 한다. 우선 먹기 꽃감이 달다. 그런 생각만 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고 그래서 서울지표, 자영업자 지표 이게 이번에도 변함없이 적중을 했다. 그다음 세 번째로 호남 유권자들이십니다. 뭐 이번에도 그 전국적인 득표 현황 이 지도를 보면은 오른쪽은 빨갛고 왼쪽은 파랗고 지난 대통령 선거 아주 지겹도록 봐온 그 지역별 색깔이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른쪽은 빨갛고 왼쪽은 지금 이번에는 이제 충청 지역이 윤석열 후보가 더 앞섰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가 빨간데 예전에는 어떤 경우에는 충청도까지도 이제 민주당이 이기면 그냥 거의 대한민국을 동서로 그냥 딱 반절로 나누듯이 했는데 이번에도 얼추 뭐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천, 대전, 전북, 광주, 전남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수당 후보가 윤석열이 보수당 후보가 역대 선거에서 거뒀던 호남의 득표율 중에서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평균이 12.8. 지난 대선 때는 대개 뭐 보수당 쪽 후보가 호남에서는 한 자릿수일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령 전북 같은 경우에는 14.4%. 물론 예컨대 그 이준석이 장담했던 뭐 30%대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라북도 14.42, 광주 12.72, 전남 11.44. 이건 역대 최고의 성적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이 어떤 시발점이 돼서 그 고질적인 지역 구도가 좀 완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 김종인 전 총괄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록 중간에 뭐 하차하고 물러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분이 현직에 있을 때 총괄 비대위원장 했을 때 가령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효과가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경제는 잘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해서 다시 좀 빠꾸오라이를 했다가 그랬다가 광주에 대형 복합 쇼핑몰을 유치를 하겠다 해서 또 다시 좀 얻어내고 아무튼 뭐 이제 그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건 그런 건데요. 이제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호남 지역에 있는 젊은 유권자들 그다음에 호남 지역에서 야 우리가 좌우에 항상 휩쓸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뭐 미미하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움직임 꿈틀거림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